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벌써 12강째 독일어 문법 썸타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지난 시간에 조금 내용이 앞에 많았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 복습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도 사실 그래서 앞에 조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고 답답하시더라도 어쨌든 철저하게 하기 위함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인칭 대명사의 격변화 복습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어, 요거를 표를 쓰면서 요거를 빼야 되는데 제가 써놨네요. 자, 없이 보는 게 더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이후에 나올 그 어미 변화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뒤에 그 게니티브에서 er은 빼버리고 세로로 쭉 한 번씩 읽으면서 가봅시다. Ich, mein, mir, mich. Du, sein, dir, dich. 그리고 er, sein, ihm, ihn. 그 다음에 sie, ihr, sie. 그다음에 es, sein, ihm, es 여기까지고 그다음에 자, 뭐 위에랑 그 나오는 것들은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것까지는 다 보진 않았고 혹시 일단 한번 보기는 볼까요? 자, wir 때 볼까요? wir, unser 그다음 어떻게 되죠? uns가 될 것이고 그죠? ihr 자, ihr 할 때는 어떻게 했죠? ihr, euer, euch, euch죠. 그리고 대문자 z, 소문자 z 똑같죠? 어떻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대소문자 차이였죠? 여기서 그 다음에 c, 이야 혹은 소문자로 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쓰죠? 이는 이제 이는 여기서 소문자 이는 그리고 도로 z 이렇게 쓰면 되겠죠? z, 이야, 이는 z까지 요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 한 번만 되뇌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문장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크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녀석, 단독으로 혼자 쓸 수 있는 녀석. 그래서 뭐 얘기했냐면 gehen 동사라든지 뭐 걷다의 laufen 혹은 뛰다 하는데 laufen 동사라든지 혹은 rennen 이건 정말 달리다니까 이런 거라든지 뭐 fliegen 이런 식의 단어들을 쭉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한 녀석들 중에서는 다티프를 필요로 하는 게 쓸 수 있고 아쿠사티프를 필요로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다티프와 아쿠사티프를 모두 필요한 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sein 동사다라고 해서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sein 동사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sein 동사 같은 경우 아주 대표적인 불규칙 변화 동사거든요. 영어의 비동사도 그렇죠. 원형은 be이지만 am, are, is 뭐 이런 식으로 다르게 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일어에서는 sein 동사가 아주 대표적인 불규칙 동사고 의미는 비동사와 마찬가지다. 자, 비동사의 뜻이 뭐죠? 비동사? 이거는 의미 뭐라고 해석해요? 뭐뭐 이다라고 해석하죠. 뭐뭐 이다. 있다는 there is there라 에스킵트라고 했어요. 다른 거예요. 뭐뭐 이다입니다. 이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표에 잘못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accusative object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말이 틀렸어요. 얘네들은 지금 complement라고 해가지고 보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여기 형용사거든요. 그냥 자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은 어떻게 하느냐 요 accusative object라는 말을 지워주시고 요거를 지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비동사만의 특징이 뭐냐면 비동사는 음, 일단 주어 자리에 노미나티브가 오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죠,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노미나티브가 왔고 이게 주어죠. subject 해가지고 subject 그리고 동사 비동사 그 sein 동사가 왔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형용사가 오거나 또 다른 명사인데 그 중에서 격은 노미나티브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 다 노미나티브일 수 있어요. 가운데 동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형용사가 오거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죠. 나는 뭐뭐이다 할 때도 나 할 때 노미나티브가 나는 은는이가 붙으니까 뭐뭐이다라고 할 때 나머지 편도 또 한 번 노미나티브 양쪽 다 노미나티브일 수 있는 유일한 동사죠. 혹은 어떠어떠하다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형용사가 바로 올 수도 있어요. 이게 흔히 뭐 주어, 동사, 보어 뭐 이런 식의 뭐 관계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 문법적인 용어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렇게 문장 구조가 생기고 먹을 수 있다라는 게 sein 동사의 특징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sein 동사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sein 동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불규칙이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있을 때 been 전혀 다르죠? sein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죠? 좀 더 깨끗하게 써드릴게요. 있을 때 bin, du일 때는 bist, sie, es일 땐 ist고요. wir일 때는 어떻게 써요? wir sind, ihr seid, sie sind, sie sind죠. 다시 한번 ich bin, du bist, sie es ist, wir sind, ihr seid, sie sind, sie sind 이렇게 완전히 색다른 형태로 변화하더라. 별도로 당연히 외워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옆에다가 예를 들면 이렇게 glücklich 행복하다라든가 froh 기쁘다라든가 zu Hause 집에 있어요. 이게 at home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faul 게으른 fleißig 부지런한 gesund 건강한 groß 큰 klein 작은 이렇게 해가지고 ich bin glücklich 나는 행복합니다. Ich bin froh 저는 아주 기분이 좋아요. Ich bin zu Hause 저는 집에 있어요. 라든지 Ich bin faul 저는 게을러요. Ich bin fleißig 부지런합니다. Ich bin gesund 저는 건강해요. Ich bin groß ich bin klein 이런 식으로 원하는 것들을 뒤에다가 형용사 내지는 그에 상당하는 어구를 집어넣으면 되더라. 이렇게 sein 동사의 변화와 함께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SN 동사가 굉장히 색다르게 변한다 그랬죠? 그거 하기 전에 요거 어떻게 읽는다고요? 요거 읽어봅시다. 포메스 프리테스가 아니고 폼프리츠. 다시 한번 폼프리츠라고 읽고 이걸 앞에 것만 떼놓고 요렇게만 쓰기도 한다 그랬죠? 독일에서 요걸 뭐라고 읽었어요? 요때는 그냥 포메스 했다. 여기다 폼메스 하지 마시고 포메스. M 두 개 들어가는 거 혹은 N 두 개 들어가는 발음 얘기했었죠? 콤맨 아니고 코맨. 큰는 아니고 그는 이런 식으로 할 때처럼 폼메스가 아니고 포메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SN 동사 변화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볼까? 이실 때 어떻게 변했죠? 이실 때 에세였고 do일 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요렇게 될 것 같지만 요게 아니고 얘는 불규칙 동사를 어떻게 변하다? do ist 요렇게 변하더라. 요렇게 변했다. ist라는 거. er, sie, s일 때도 똑같이 ist고 wir, essen, ihr, esst, sie, essen, sie, essen 요렇게. 그래서 어디? 요렇게 두 개만 주의를 해주면 되더라 라는 거 얘기를 했었네요. Ich esse, du isst, er, sie, es isst, wir essen, du esst, sie essen, sie essen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lernen 동사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Deutsch und Französisch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lernen 규칙 동사가 그냥 가볍게 보면 되겠네요. ich일 때 어떻게 한다고요? ich lerne, du lernst 가 되겠죠? er, sie, es lernt, wir lernen, ihr lernt 그리고 sie lernen, sie lernen 요렇게 가볍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걸 했는데 요 뒤에 안 나와 있죠. 그죠?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기 전에 요렇게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 말고 조금 다른 예를 하나 들었었죠. 뭐였냐면 arbeiten이라는 동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arbeiten 어떻게 되느냐? 이시일 때 arbeite까지는 그대로였고
do일 때는 arbeitst가 아니고 발음 때문에 arbeitst가 된다는 거 있고 sie,s일 때는 arbeitet가 된다고 했고 wir arbeiten 요건 그대로죠. ihr 다음에 arbeitet가 아니고 tet가 된다 그랬고 마지막에 sie는 그냥 원형처럼 arbeiten 이렇게 동사의 변화 형태의 에가 중간에 들어가는 것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겠네요. Ich arbeite, du arbeitest, sie es arbeitet, wir arbeiten, ihr arbeitet, sie arbeiten 이렇게 나갑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걸 보여드렸어요. 목적어가 필요로 하지 않은 동사가 첫 번째 있고 필요하다면 다티프만 필요한 경우, 아쿠사티프만 필요한 경우, 둘 다 필요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동사인 경우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어가 필요로 하지 않은 동사 gehen, laufen, fliegen 같은 거 이런 거 했었고 그래서 ich gehe in die Schule 여기 했었죠. 이거 하면서 특히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명사로 보면 안 되고 그것들을 통째로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봐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기억이 나시죠? 그거 하고 참고로 요거는 못 알아보실까 말씀드리는 건데 und so weiter라고 해가지고 기타 등등 이런 뜻입니다. und so weiter, und so weiter 해서 기타 등등이란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그래서 dative object가 필요로 한 경우, 즉 dative 목적어가 필요로 한 동사를 볼 거예요. 예를 들면 antworten, 요거 뭐죠? antworten, 영어로 따지면 answer죠, answer. 뭐뭐에 어떤 걸 대답하는 거죠. glauben, 뭐 믿는 거, danken, 감사하다, gratulieren, 축하하다, helfen, 돕다, gehören, 이거는 영어의 belong, 어디 어디에 속한다라는 얘기인데 뒤에가 이문도 있긴 있네요. 자, antworten.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antworten. 우리말로 대답하다죠. 대답하다. 누구누구에게 대답하다든지 누구누구 을르를 대답한다든지 그런 것들 우리말로 그냥 단순히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건데 예를 들면 glauben 같은 경우 난 너를 믿어라고 하죠. trust, I trust you 하죠. 그냥 나는 너를 믿어. 그러면 너를 을를 그러니까 아쿠사티프겠네 라고 요렇게 해석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동사 다음에 다티프가 필요한지 아쿠사티프가 필요한지 여부는 누가 결정하냐면 이건 이 철저하게 동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 동사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로 해석을 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공부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helpin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helping 돕다. 영어의 help거든요. help. 그래? please help me 나를 도와줘 이런 거죠. 나를 을를 그러면 아쿠사티프겠네 이렇게 쓰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help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에서 문법적인 성질이 얘는 그 다음에 다티프가 필요합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누구누구에게 도움을 주다라고 해석을 하면 좀 쉬울 수 있어요. 우리말로 굳이 그 다티프 의미에다 목숨을 건다면 어쨌든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그 단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공부를 하실 때 나중에 좀 뭐랄까 독일어 좀 높은 수준에 올라가시려면 반드시 뭐냐면 흔히 문법책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뭐 3격 지배동사다, 4격 지배동사다, 뭐 3, 4격 지배동사다 이런 말을 써요. 그게 쉽게 말하면 동사들 중에 다티프를 꼭 필요로 하는 경우, 아쿠사티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둘 다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영어에도 이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티프와 아쿠사티프의 형태를 어떻게 써요? 영어에서는 깡글이 뭉쳐서 그냥 섞어버렸죠. 다 지워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티프냐 아쿠사티프냐가 구분이 없이 그냥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뭐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이래버리니까 갑자기 생판 처음 듣는 거다 보니까 어려워지게 되는 건데
처음 가르칠 때부터 애시당초 영어에 대해서도 나티프하고 아쿠사티프의 존재와 이것들의 틀을 먼저 가르치고서 문장 단위로 넘어갔으면 훨씬 더 수월했을 수 있겠죠. 뭐 이건 어쨌든 지엽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단어 외울 때 앞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글라우벤 믿다, 누구누구 무엇 을르를 믿다겠네 이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동사는 그다음에 어떤 목적어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그 틀을 같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문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bitte antworten Sie 해 놓고 자, antworten 이게 answer거든요. answer. 자,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antworten이라고 하는 동사 자체는 무엇을 mit dative object 즉 dative 목적어가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뒤에 오는 게 자, 내 질문에 답해 줘 그런 얘기인데 내가 나한테 답해 줘. 나한테 답을 해 줘. 근데 antworten이 dative를 필요한데 그럼 나에 대해서 ich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ich에 대한 dative죠. ich, mein, mir, mich. dative가 뭐였어요? mir였죠. mir. ich, mein, mir, mich. 제가 인칭 대명사를 반드시 외워야 된다고 한 그 이유를 좀 아시겠죠? 자, glauben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를 믿다. 이러니 누구누구를 믿다. 그럼 아쿠사티브 아니야? 아닙니다. glauben 같은 경우도 반드시 dative를 필요로 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ich glaube 나는 너를 믿어. ich glaube 해놓고 dich가 아니고 어떻게 써야 돼요? do에 대해서 do, dein, dir, dich였죠. 그러니까 dia를 써야 된다는 거. 나는 너를 믿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할지 모르겠지만 이 glauben이라는 동사 자체는 무엇이라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dative가 와야 돼요. 그래서 ich glaube dir가 되는 겁니다. 자, danken 이거의 이제 명사가 danke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danken. 자, ich danke dir라고 하는 er 그는 danked 고마워했어. 누구한테? 그녀에게. 그녀에게. 그럼 sie ihr, ihr, sie. 자, dative는 이해하겠죠. 그녀에 대해서. 그녀에게 고마워했다. 요렇게.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장을 만들어 보거나 말을 하려 그러면 순간순간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것들이 우리말 뜻으로 뭐 누구누구를 뭐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같은 묶음으로 두면서 얘네들은 나티프가 필요한 애들이구나라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helfen 동사를 정말 많이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 ich 해놓고 나는 helfe 누구누구를 너를 돕는다고 해볼게요. ich helfe dich라고 쓰게 되죠. 아니, ich helfe die 합니다. 너를 돕단데요. 그럼 아쿠사티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다티브냐 아쿠사티브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동사의 성질이다. 이 동사가 문법적으로 어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알아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gratulieren. 자, 이게 congratulation 할 때 그거거든. congratulate 할 때 그걸 gratulieren. gratulieren 발음이 조금 어렵죠. gratulieren. 자, 이렇게 ieren 하고 끝나는 것들은 뒤에 강세가 하죠. gratulieren 이렇게. 축하해. 너 생일 축하해 뭐 할 때 ich gratuliere 해놓고 하는데 그 뒤에 너에 대해서 어떻게 쓴다고요? 우리가 지금 뭐 보고 있죠? 다티프를 필요로 하는 경우죠. ich gratuliere dir라고 써야 됩니다. ich gratuliere dir. 자, 그 다음에 helfen 좀 전에 말씀드렸죠. helfen Sie 해놓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럼 우리말로 mich 할 거, helfen Sie mich 할 거, 나를 도와주세요일 것 같지만 helfen Sie mir가 된다라는 거. 요거 helfen 동사는 항상 dative object와 함께 쓴다라는 거, 그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gehören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냐면 belong이라고 했죠. belong. 그래서 어디에 속하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diese Bücher. 자, Bücher 같은 경우는 뭐의 복수형이냐면 Buch의 복수형이었죠. Buch. 그러니까 diese Bücher 이 책들은 gehören 누구누구에게 속하다. 누구에게 속해요? uns 우리에게 속합니다. 우리 책이에요. 자, wir uns 똑같죠. wir에 대해서는 게니티브가 un서였고 그 다음에 uns 이렇게 다티프와 아쿠사티프가 동일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도 상관이 없겠죠. Diese, diese Bücher gehören uns. 우리 겁니다. 우리에 속해 있어요. 라는 표현인데, 우리 겁니다. 라는 얘기죠. gehören. 발음 주의하시고, diese Bücher gehören uns. 이렇게 만들어서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antworten 같은 경우 우리가 동사 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ich 해놓고 뭐였죠? antwort, e-s-t-t, a-n-t, a-n이니까 요 틀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봅시다. antworten, antworten. 자, 그 다음에 antwort가 되네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ntwort test가 되는 거죠. 뭐처럼? arbeiten처럼 arbeit 테스트 같죠? arbeitest가 아니고 요거처럼 antwort test가 됩니다. do antwort test. 자, 그럼 as 했을 때는 어떻게 쓰면 되겠죠? antwortet 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처럼? arbeitet처럼 이렇게 쓰시면 되겠는데요. 위에일 때는 그대로 antworten 쓰면 될 거고, 그리고 ihr antwortet 쓰면 되겠죠. 트트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sie antworten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arbeiten 동사를 앞에서 미리 보여드린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 이렇게 독일어의 동사는 에, n 하고 끝난다 그랬잖아요. antworten은 이렇게. 그런데 바로 앞에 이렇게 ten 하고 t가 있으면 그런 경우 어떻게 쓰면 돼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일 때 t가 들어가는 거 어떻게 쓴다고요? est가 되고 et가 되고 et가 되고 이렇게 e가 들어가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ich antworte, du antwortest, sie, es antwortet, wir antworten, ihr antwortet, sie antworten, sie antworten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antworten이라고 한 동사는 그 다음에 뭘 필요로 해요? dative object가 필요로 하더라라는 것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helfen 동사. helfen 동사 변화도 중요하죠. ich helfe 해놓고 du 어떻게 쓰면 돼요? helpst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이때는 이렇게 쓰지 않고요. do 아니고 hilfst입니다. hilfst. 요게 차이가 있어요. 요게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기거든요. 자, 그 다음에 as 했을 때는 어떻게 쓰면 hilft입니다. hilft. helft가 아니고 hilft가 되고 hilft가 되고 그다음 we일 때는 그대로 helfen ear일 때는 helft 쓰면 될 것이고 z일 때는 그대로 helfen 원형처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do hilfst라는 거 helps가 아니고 do hilfst 그리고 as 는 hilft가 된다. 이렇게 이게 불규칙 동사 중에서 특히나 helfen 동사입니다. 그리고 helfen 동사 다음에는 아쿠사티프가 아니고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요? 다티프가 와야 됩니다. help 해놓고 그러면 help 다음에 여기다가 mich 이런 거 쓰시면 틀려요. 여기는 반드시 다티프가 와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끝내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예문들을. 네, 여기 있네요. 자, bitte antworten Sie mir였고, ich glaube dir였고, er dankt I였고, ich gratuliere dir였고, bitte helfen Sie mir, 그리고 diese Bücher gehören uns 요거, 그리고 이제 하나 위에서부터 읽어볼게요. Ich antworte, du antwortest, sie, es antwortet, wir antworten, ihr antwortet, sie antworten.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helfen 동사는 ich helfe, du hilfst, sie, es hilft, wir helfen, ihr helft, sie helfen. 요렇게 동사 변화, 불규칙 동사, helfen 동사까지
여러분들이 철저히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금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복습을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고 다음 시간에는 accusative object를 필요로 하는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